하여튼 끝마무리가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은 이제 대로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제 알리는데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좀 마지막에는 제가 그동안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 좀 그런 분들을 좀 뵙기 위해서 좀 소로길이라든지 또 그동안 안 다녔던 또 이렇게 외진 상가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방문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지나고 나면 모두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똑같이 느끼지만 오를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또 오르고 나면은 참 그 산이 정다워 보이고 그랬던 것처럼 경선 때는 사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경선의 과정을 겪고 나서 내가 이제 진짜 정치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또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세상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 또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오히려 본선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기능을 달리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사는 거지 뭐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또 열등해 있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도시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기능 속에서 상호 좀 작용을 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부평이 과거에는 그래도 수도권 서부 생산의 중심 거점이었습니다. 또 유통의 중심이었고 근데 지금은 점점 베드타운화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평을 좀 새롭게 우리 수도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좀 분명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비단 부평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일산이든 분당이든 또 평촌이든 각종 신도시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좀 연합을 해서 뭐 강남 등 서울의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핵심 시설이나 또는 중심 업무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분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도 만들고 또 국토기본계획도 좀 바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평의 특성에 맞는 즉 우리 수도권 전체로 보면 서부 중심 상권이라고 하는 중심 업무지대라고 하는 그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좀 바꿔가서 우리 수도권 전체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한 섹터로 좀 자리매김하고자 그렇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세대가 사실 의미가 크고 어떤 특정 세대가 또 문제가 있다. 그건 아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했듯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각 세대는 각 세대의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해오면서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3040 세대는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오는 이제 세대들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한 40대 때 그때는 이제 세대 분석을 할 때 지금의 3040 세대가 그때는 뭐 20대 또는 10대 후반 이랬거든요. 그때 세대를 우리가 X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모든,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치를 올려가는 세대들이 사실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55년생부터 65년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간 부동산 값, 또 주식값,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 계층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갖는 그런 세대를 보통 X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30, 40대 세대들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61년생이니까 베이비부머인데 조금 미안한 감이 사실 많아요. 우리 뒤에 오면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참 안타까운 그런 걸 막 겪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지 IM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세대들이 뭐 새로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생긴 거고, 또 그 우리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부동산 값이 우리나라 반세기 역사에 처음으로 부동산 값이 출렁이고 내려가는데, 그때 집을 한참 또 사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든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크고, 관념적으로 구시대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관념을 가진 세력으로부터 새로의 변화를 준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상대 후보가 그 해당되는 세대가 이제 뭐 투표율이 지지율이 잘 안 나오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유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의 문제로 따질 일이고, 우리 3040 세대의 어떤 가치성, 지금에 있는 전통적 가치를 새로 변화시켜가는 그 가치성을 좀 높이 평가하고요. 실제 미국이 그 70년대, 그 60년대 후반에 그 좀 히피 문화라든지 반전 문화라든지 또는 녹색주의, 이런 새로운 정신이 또 미국의 벤처기업을 이끄는 데도 영향을 줬고, 지금의 더 발전되는 미국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또 됐다고도 합니다. 저는 우리 3040 세대 화이팅을 외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존 주류의 생각을 바꾼 그 세대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전 제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인 실현을 할 때 같이 하고자 합니다. 어떤 화이팅 힘내시고요. 제일 중요할 건 이제 거버넌스 체제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 지역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사가 참여율이 너무 미약하다든지 배제된다든지,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인천은 서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인천 시민들이 국가시설이라는 존재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우리 인천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이것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게 뭐 항만, 뭐 또 공항, 또 쓰레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부평 같으면 이제 군부대 이런 겁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는 참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해당되는 철로 때문에 우리 그 부평 구민들이 굉장히 이제 좀 그 지저분해지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하는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참 불만도 많고 아쉬움이 많은데,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철도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운행 안 하는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군부대가 먼저 자리 잡아왔다, 또는 안보상 중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참 지역의 대표로서 저는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거버넌스 체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선긋고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국가 한목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부평, 또 우리 인천, 또 우리 수도권 전체가 스스로의 지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어디가 더 좋으니까 얼루 가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사하지 않고 정주하면서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평, 그런 인천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선출적으로 나서는 자한테는 방심과 나태란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그게 뭐 내가 여기서 뭐 금메달 따는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포상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그런 어떤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데 선거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하루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표성이라는 어떤 중차자에 대한 책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좀 대표자로서의 좀 자질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역의 대표로서 항상 지역민을 좀 가까이 하고 대화도 듣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이 선거 기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기호 1번 이성만 화이팅! 네, 꼭 당선을 기원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